나, 우리가 이 박스 플롯만 보면서, 어떤 내용을,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파이썬 문법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박스 플롯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이렇게 박스 플롯이 그려졌을 때,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프를 그려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료들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거든요. 자, 남성이라고 하는 부분집합을 만들었고,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집합을 만들어서 남성의 팁과 여성의 팁을 박스로 그렸어요. 박스로 그렸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남성들은 남성들이 주는 팁의 그 분포는 되게 넓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팁을 되게 적게 주는 손님도 있고 팁을 굉장히 많이 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 다음에 50%가 속해 있는 구간을 보면 자료에 50%가 속해 있는 구간이 2달러에서 거의 한 3.8 정도? 어, 2달러에서 3.8달러 정도의 그런 구간 안에 50%의 데이터가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보면 이 레인지가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여성 손님들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레인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팁을 주는 편차가 적다란 얘기죠. 어, 남자 손님들처럼 아주 많이 팁을 주는 손님과 아주 적게 주는 손님이 있는 게 아니라 어, 남성 손님들에 비해서 팁을 주는 편차가 좀 적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0% 구간도, 데이터의 50%가 있는 구간도 남성들에 비해서 좀 그 적은 범위 안에 50%의 자료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남성들의 팁의 편차가 크고 여성들의 팁의 편차는 작다라고 하는 거를 박스 플롯에서 서로 비교를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시간별을 볼까요? 시간별도 비슷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점심시간에는 팁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략 한 1달러에서 7달러가 조금 안 되는 요런 범위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팁의 편차가 커요. 대략 1달러에서 대략 10달러까지 팁의 편차가 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의 위치도 디너가 더 높아요. 디너가 높아요. 어, 그 식당에서 서빙하는 알바 입장에서 보면, 런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값보다는 디너에서 기대하는 팁 값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좋은 것 같고, 운이 좋으면 굉장히 많은 팁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적은 팁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중앙값 자체도 디너가 더 높죠. 어,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받을 수 있는 팁의 범위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팁의 범위가 좀 좁다. 그리고 저녁에는 팁의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스 플롯을 그려보는 거는 어떤 그룹별로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그룹, 아니면 점심시간, 저녁시간이라고 하는 그룹별로 연속형 자료의 편차가 얼마나 큰지, 연속형 자료가 어느 레인지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일별 팁의 박스 플롯을 그려보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일에 몇 개의 유니크한 값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선 팁스는 데이터 프레임. 출력해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요일은 day겠죠.
day라고 하는 컬럼만 이렇게 찾았죠. 이 컬럼에서 유니크한 값들을 찾자라고 하면 일요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가 목, 금, 토,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게 알파벳 순서도 아니에요. 그죠? 알파벳 순서로 정렬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목금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순서도 아니에요. 이게 결과값이에요. 왜 이렇게 나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SQL 생각해 보시면 돼요. SQL에서 기억나세요? Select, Distinct 기억나세요? Day, From, Tips 이런 문장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파이썬으로 작성한 문장은 SQL로 치면 이거예요. 팁스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day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중복되지 않는 값들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중복되지 않는 값들을 하나씩 출력하게 되는데 어떤 순서로 출력하게 되나요? 테이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먼저 나오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값이 두 번째로 나오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값이 세 번째로 나오고. 그죠? 어.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 순서가 아니라 이런 카테고리의 순서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에 등장하는 값들의 순서대로 유니크한 값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도 4개의 값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개의 값을 알 수 있다. 이거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이기 때문에 반복문 쓸 수 있어요. for day를 줄여서 d라고 할까요? in, tips, day, unique, print, d 이렇게 해볼까요? 이 순서죠. sun, set, the, fry 이렇게 돼 있죠. 일요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출력을 한 거예요. 순서가 여기 있는 이 순서죠. 이렇게 반복문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또 다른 방법은 카테고리 자체를 찾는 거예요. 팁스가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day가 컬럼 이름. 이 컬럼이 카테고리 타입이죠. 카테고리 타입인 경우에는 cat이라고 하는 속성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cat 속성에서 점을 쓰시면 categories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출력해 보시면 인덱스라고 돼 있죠.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라고 돼 있어요. 인덱스 객체인데 인덱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배열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순서로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for, d, in, x, day, 카테고리, 카테고리즈 여기서 프린트 D라고 해보시면 이때는 순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우리가 찾는 것도 비교할 때 뭐라고 데이를 뭐랑 비교할 거예요? THUR이라고 하는 문자라고 비교할 거죠. 두 번째는 FRI하고 비교할 거죠. 세 번째는 SAT랑 비교할 거고 네 번째는 SUN하고 비교할 거죠. 네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개가. 그렇죠? 반복문 쓰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목요일에 팁 이란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의 요일이 같다. 그럼 여기서 찾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찾았으니까 문자를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시고 점 팁. 이렇게 하면 목요일에 팁만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맞는지 안 맞는지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시면 팁이라고 하는 컬럼 선택된 거 맞고요. 62개만 나왔어요. 244개가 아니고요. 62개의 행이 나왔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팁을 찾겠다라고 하면 프라이데이에 팁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똑같은 코드에서 그죠? 똑같은 코드에서 뭐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 비교하는 문자를 금요일 하고 바꿔주면 되죠. 맞아요? 토요일에 팁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변수 이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교하는 문자를 SAT라고 하시면 되죠. Saturday 첫 세 글자. 그 다음에 일요일에 팁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복붙점 할게요. 변수 이름은 일요일 이렇게 하시고 여기 비교하는 값을 SU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음. 이렇게 우리가 박스 플롯을 그려야 될 변수가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요거를 박스 플롯으로 그릴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프라이데이 팁을 두 번째 박스 플롯으로 그릴 거고요. 세터데이 팁을 세 번째 박스 플롯으로, 썬데이 팁을 네 번째 박스 플롯으로 그릴 거죠. 맞아요? 그럼 위에서 우리가 썼던 코드 중에서 박스 플롯을 그리는 그 코드 중에서 어디를 바꿔주시면 되냐면 여기. 여기에 두 개를 넣는 게 아니라, 그죠? 두 개를 넣는 게 아니라 요 네 개를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쵸? 해보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릴 게 plt.boxplot. plt.boxplot. x에는 리스트나 배열을 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목요일의 팁이고요. 두 번째가 금요일의 팁이고요. 세 번째가 토요일의 팁이고 네 번째가 일요일의 팁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팁 레이블은 나중에 쓸게요. 일단 그래프만 그려지는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show. 여기 박스 플롯. 오타가 있었어요. 이렇게 네 개가 그려진 거예요. 네 개의 박스 플롯이 그려졌는데 순서대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목요일의 팁이에요. 두 번째가 금요일의 팁이고요. 세 번째가 토요일의 팁이고 마지막이 일요일의 팁입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죠? 만약에 여기 있는 1, 2, 3, 4 중에서 1, 2, 3, 4라고 하는 이 틱을 숫자가 아니라 요일 이름을 쓰고 싶어요. 요일 이름을 쓰고 싶으시면 네, 이렇게 하고 틱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 주시면 되죠. 레이블을 뭘로 주면 될까요? 우리 카테고리 순서로 하지 않았어요? 그죠? 목, 금, 토, 일 요 순서대로 했죠. 목, 금, 토, 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한 이 값들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죠?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팁스, 데이, 카테고리, 카테고리스. 여기 이렇게 나오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오죠. 제가 위쪽에서 출력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카테고리스 출력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카테고리스. 얘가 뭐다? 배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열. 그죠? 카테고리스는 배열이에요. 문자열 4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에요.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리스트를 직접 이렇게 해서 Thursday, Friday, 그다음 Saturday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썬데이. 요렇게 만들어서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주셔도 되지만, 이런 문자열들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문자열들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뭐예요? 카테고리스잖아요, 카테고리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여기서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음. 우리가 굳이 얘네들을 배열이나 리스트로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카테고리즈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문자열 4개로 이루어진 배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틱 레이블로 사용하자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되셨죠? 되셨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자, 요거 반복문으로 만드는 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박스 플롯을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팁의 편차가 제일 큰 거는 무슨 요일? 팁의 편차가 제일 큰 거는 토요일. 그죠? 토요일. 편차가 가장 작은 요일은 금요일. 네. 최소값과 최대값이 범위가 작은 이 레인지가 작은 거는 금요일이 작죠. 그러니까 금요일은 아주 많은 팁을 기대할 수도 없지만 받는 팁이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토요일은 아주 많은 팁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또 아주 적은 팁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편차가 크다. 토요일에 받을 수 있는 팁은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박스 플롯에서 이 수염의 길이 있죠. 박스 플롯의 이 수염의 길이가 박스의 1.5배, 1.5배.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아웃라이어. 아웃라이어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만 보여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만 보이고요. 다른 것들은 요 수염 바깥쪽에 점들이 없죠. 수염 바깥쪽에 점들이 없는 거는 아웃라이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염, 여기 펜스의 위치가, 여기 울타리의 위치가 최대값의 위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 위치가 최대값의 위치예요. 일요일에서 팁의 최대값을 찾아보면 아마 요 위치에 있을 거예요. 요 위치. 뭐 6점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6점 얼마. 그리고 중앙값들을 비교를 해보면 중앙값은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둘 중에 하나가 중앙값이 제일 높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드를 그려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PLT.점 그리드. 네. 어, 그래도 잘 모르겠군요. 한번 그려볼까요? 거의,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거의 비슷하네요.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거의, 중앙값의 위치가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거의 비슷한데, 토요일이 살짝 높은 것 같아요. 토요일이 살짝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토요일은 금요일이나 일요일에 비해서 팁의 중앙값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자, 위쪽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부분 집합들을 보시면 반복되는 코드들이 생기죠. 데이터 프레임 이름, 데이터 프레임에서 똑같은 컬럼 이름, 그죠? 달라지는 거는 뭐만 달라져요? 그게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비교할 때 요일의 이름만 바뀌죠. 그죠? 왠지 반복문 쓰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자, 그래서 저거를 반복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복문으로. 자, 우선 제가 변수 하나를 만들 건데, 데이 카테고리라고 먼저 하나 만들게요. 사실 이거는 변수를 굳이 안 만들어도 되긴 하는 거지만, 팁스, 데이 컬럼, 그 다음에 얘가 카테고리, 그리고 카테고리스. 얘가 너무 길잖아요. 매번 이렇게 타이핑하니까 너무 기니까
이거를 변수로 하나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요일 카테고리.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요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거는 무엇을 위한 변수냐면 요일별 팁, 팁 컬럼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일단은 아직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으니까 비어있는 리스트. 자, 반복문, 요인, 어디에서, 데이, 카테고리에서. 일단 D만 먼저 출력을 해보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인 거 확인했죠? 확인했죠? 네. 자, 변수 이름을 tip by day라고 할 거예요. 얘는 팁스에서 팁스의 데이 컬럼이 같다. 뭐랑 같다? D가 요일 정보죠. 여기서 변수 D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죠. 이게 D랑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면 돼요? 팁이라고 하는 컬럼 선택하면 되죠. 맞습니까? 자, 이 코드 이해되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위쪽에 일단 타이핑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쓴 거랑 다를 거 없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여기 데이터 프레임 이름,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 컬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 컬럼. 비교하는 값이 문자열, 비교하는 값이 문자열이죠. 그렇지 않아요? 요거랑 이거랑 이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팁을 선택하겠다 이거죠. 맞아요? 이거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네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쵸? 목요일에 대해서, 금요일에 대해서, 토요일에 대해서, 일요일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프린트만 해볼까요? 팁, by, day라고 하는 거를 출력만 해볼게요. 출력이 되게 길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프린트예요. 여기까지가. 이게 목요일에 대한 거. 목요일이 62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이 여기가 금요일에 대한 거. 여기가 금요일에 대한 거. 어, 그 다음이 토요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가 일요일에 대한 거. 이렇게 네 번 출력이 된 겁니다. 네 번. 우리는 이거를 프린트할 게 아니라 어디다 넣어두면 될까요? 데이터에다가 어펜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팁 by day를. 그럼 비어있는 리스트 안에 첫 번째는 목요일에 팁이 여기 어펜드 되겠죠? 두 번째는 금요일에 팁이 어펜드가 되겠죠? 세 번째는 토요일에 팁이 어펜드가 되겠죠? 마지막에는 일요일에 팁이 어펜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가 위에서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사용한 이 리스트랑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준비가 다 됐어요. 요일 이름이 들어있는 변수가 있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됐고, 이제 얘가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는 plt.box 플롯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x는 데이터를 주시면 되는 거고요. 레이블은 데이 카테고리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plt.주. 똑같은 그래프죠.
사실 우리가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이거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반복문도 필요 없고요. 정말 한 줄로 끝나요. 끝나요. 근데 매트플러린만 이용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룹별로 각각 데이터를 쪼개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그룹별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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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플롯을 그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일 비교해 보시면 내일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랑 비교해 보시면 이게 훨씬 더 간단하게 한 줄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리별로 부분 집합을 나눠서 부분 집합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그리기 위한 컬럼을 선택을 하고 그 컬럼들을 원하는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코드 이해되십니까? 코드가 이해 안 되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그럼 다 되는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스 플롯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할게요. 박스 플롯은 어떤 거를 그려주는 그래프다? 연속형 자료에 대한 시각화다.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 최소값, 1사분위 값, 중앙값, 3사분위 값, 그리고 최대값을 알 수 있는 그래프가 박스 플롯이다. 그래서 박스 플롯을 이용하면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하는 범위가 넓은지 좁은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박스 플롯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 내용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그럼 박스 플러스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을 살펴볼게요. 히스토그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학교 수학책에 나오는데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셨나요? 자, 히스토그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형 자료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타입을 범주형 자료를 다루는 게 아니고요. 숫자로 만들어진 숫자 타입의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그래프예요. 연속형 자료를요. 일정한 구간으로 나눠서 그 구간 안에 포함된 자료의 개수를 막대의 높이로 또는 막대의 높이로, 그냥 막대로라고만 할게요. 막대로 표현한, 표현한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에요. 우리가 그 매트플러립 사용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그려봤잖아요. 그 히스토그램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거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그 위쪽에서 히스토그램 그렸던 거를 볼게요. 히스토그램 그렸던 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선을 좀 그려볼게요. 이 막대의 가로 길이가 다 일정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쵸? 가로 길이는 다 일정한 것처럼 보이죠? 제가 좀 삐뚤삐뚤하긴 하지만 네,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 여기는 토탈 비리죠. 영수증입니다. 여기 영수증에 최소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영수증에 최대값이 있겠죠. 그죠? 최소값과 최대값을 일정한 크기로 나눠요. 일정한 크기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몇 개로 나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나왔네요. 그죠? 음. 예를 들어서 1달러부터 50달러까지 있었어요. 영수증 금액이. 영수증 금액이 1달러부터 50달러까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일정한 크기로 나눌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50 빼기 1, 10개로 나누겠다? 그러면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한 칸이 4.9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요 한 칸의 크기를 4.9달러로 하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는요. 파이썬에서는 여기 최소값이 있을 거고요. 여기 최대값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 1이라고 할게요. 여기 50이 살짝 넘기는 하지만 여기를 50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사이 거리가 얼마예요? 49 아니에요? 49죠. 49를 10칸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이 한 칸의 크기는 얼마예요? 4.9. 4.9.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영수증 금액이 1달러에서부터 1달러 더하기 4.9면 5.9달러죠. 1달러부터 5.9달러까지 영수증이 몇 개가 있느냐예요. 그 다음에 5.9달러에서 5.9에서 또 4.9를 해주면 얼마인가요? 그냥 대략 그냥 그러면 그 사이에 영수증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 크기에는 영수증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거를 막대로 그려준 게 히스토그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꼭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꼭 나눌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시험 점수가 있는데, 뭐, 50, 50점에서부터 59점 사이가 뭐 4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60점부터 69점까지는 5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70점에서 79점까지는 뭐 1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80점부터 89점까지는 뭐 6명이 있었고, 90점에서 여기서는 100점까지 해야 되겠네요. 100점까지는 뭐 3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시험 점수는 실제 데이터는 뭐 51점, 52점 몇 점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요 구간 안에 4명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 구간 안에 5명이 있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 50점, 여기 60점, 여기 70점, 여기 80점. 조금 더 그래야 되겠네. 여기 90점, 여기 100점. 요 한 칸의 크기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한 칸의 크기가 다 똑같고 얘를 뭘로 하자? 막대의 높이로 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게 뭐다? 이게 히스토그램이다. 이게 히스토그램. 어렵지 않죠? 어. 자료들을 그러니까 연속형 자료여야 되겠죠. 그죠? 어. 카테고리면 안 되겠죠. 어. 빵점부터 100점까지 아니면 뭐 50점부터 100점까지 연속된 숫자들이잖아요. 그 연속된 숫자들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눠서 그 구간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뭘로 표현하겠다? 막대의 높이로 표현하겠다. 이거예요. 막대의 높이로 표현하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파이 플러스는 기본값을 여기 시작하는 기본값을 그 영수증의 최소값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쪽을 영수증의 최대값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까지를
일정한 크기로 나눠버린 거예요. 일정한 크기로. 일정한 크기로 나눠서 그 구간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 구간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막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히스토그램이에요. 절대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간 안에 연속형 자료를, 연속형 자료를 구간으로 나눠서 뭐 10점부터 20점까지, 20점부터 30점까지, 30점부터 40점까지 영수증 금액이라고 한다면 0에서부터 10달러까지, 그 다음에 10달러에서 20달러까지, 20달러에서 30달러까지, 30달러에서 40달러까지, 40달러에서 50달러까지 이렇게. 그죠? 그렇게 구간으로 나눠서 그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느냐. 10달러 미만의 영수증 금액은 몇 개가 있고, 20달러 미만의 영수증은 몇 개가 있고, 30달러 미만에는 영수증이 몇 개가 있느냐. 그거를 뭘로 표현하자? 막대로 표현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히스토그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도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 데이터들이 많은지, 어느 구간에 데이터들이 많은지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그게 히스토그램입니다. 네. 그럼 히스토그램에 대한 내용 아시겠죠? 내용 아시겠죠? 자, 히스토그램을 그리실 때는 함수 이름 뭐라고요? 함수 이름이 히스트예요. 히스트. 히스트. 그리고 그 히스토그램을 그릴 데이터를 써주시면 돼요. 우리 아까 팁스에서 토탈비를 그려봤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토탈비. 그 다음에 plt.show.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리시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여기다가 몇 가지 그 옵션들을 조금만 줄게요. 일단은 plt.grid를 먼저 줄까요? 그리드. 자, 그리드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조선들을 그려주죠. 60이 어디서 나오느냐, 50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다음에 10달러, 20달러, 30달러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보여주죠. 네. 그 다음에 여기 X축에 있는 숫자들 10, 20, 30, 40, 50. 이 X축에 있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는 영수증 금액이죠. 그럴 때는 X 레이블을 써주시면 돼요. X 레이블에다가 뭐 영수증 금액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가 영수증 금액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개수잖아요. 자료가 몇 개가 있느냐. 여기는 70개가 있다. 60개가 있다. 50개가 있다. 개수란 말이에요. 개수. 그래서 제가 Y 레이블을 뭐라고 썼었냐면 개수라는 의미로 count라고 썼던 거예요. 여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막대 모양에 대한 것들을 좀 할게요. 자, 여기에 아규먼트들,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의 아규먼트들입니다. 아규먼트들이고요. 자, 첫 번째 빈즈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자, 빈즈를 10개로 해볼게요. 10개. 달라지는 거 없죠. 막대의 개수예요. 막대의 개수를 몇 개로 하겠다? 10개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10개. 자, 여기를 5개로 줄여볼게요. 막대가 어떻게 됐어요? 막대가 여기까지 1개, 여기까지 2개, 여기까지 3개, 4개, 5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한 거죠. 10달러,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0달러 미만, 20달러 미만, 30달러 미만, 40달러 미만, 50달러 미만. 이렇게 되게 크게 쪼갠 거고. 그죠? 구간을 되게 크게 쪼갠 거고요. 크게 쪼갠 거고, 만약에 이거를 키워주면, 여기를 이렇게 키워주면 10개가 되는 거고요. 막대가 10개가 되는 거고, 여기를 더 키울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나오죠. 좀 더 세밀하게 나오고, 대신에 카운트가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가. 아까 70개까지 올라가 있었던 게 여기는 최대 35개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죠? 왜요?
구간이 좁아졌으니까, 그죠? 구간이 좁아졌으니까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개수도 작아질 거 아니에요. 오, 0달러에서부터 10달러까지 10개가 있었다 그러면 0달러에서부터 5달러까지, 5달러부터 10달러까지 이렇게 하면 그 안에 개수가 더 줄어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Y축 요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빈즈라고 하는 거는 막대의 개수. 막대의 개수. 음. 자, 그 다음에 컬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컬러. 컬러는 막대의 색깔이에요. 막대의 색깔인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블랙 좀 보기는 안 좋을 것 같기는 예, 검은색으로 그려지죠. 안쪽이 채워지죠. 검은색으로 채워져요. 여기를 블루라고 하게 되면 아까 파란색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레드라고 할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막대의 안쪽을 채우는 색깔이 컬러예요. 막대의 안쪽을 채우는 색깔이 컬러고요. 엣지 컬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엣지 컬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엣지 컬러를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막대의 색깔은 화이트로 할게요. 아, 여기 쉼표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 쉼표. 쉼표.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파라미터들을 전달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키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키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엣지 컬러는 막대의 테두리 선의 색깔이에요. 테두리 선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막대 안쪽을 채워주는 색깔을 흰색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거랑 똑같죠. 그죠? 요렇게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컬러를 안 주고 엣지 컬러만 줄 수도 있어요. 엣지 컬러만 주시게 되면, 엣지 컬러만 주시게 되면 막대 안쪽을 채우는 색깔이 기본 색깔을 유지를 하고요. 그 막대의 테두리 선에만 이렇게 색깔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막대 안쪽의 색깔을 바꿔주고 싶으시면 컬러로 바꿔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색깔만 바꾸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 보이죠. 그죠? 뭐 테두리 선에 색깔을 주느냐 안 주느냐, 막대 안쪽에 색깔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그 모양이 완전히 굉장히 시각적으로 다른 그렇게 보이죠.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 X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그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한 연속형 자료. 그러니까 변수 이름, 컬럼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컬럼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빈스는 막대의 개수 또는 구간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구간을 우리가 배열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어요. 뭐 0에서 10까지, 0에서 5까지, 5에서 10까지, 10에서 15까지, 15에서 20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간을 직접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막대 개수로만 지정해서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기서는 막대 개수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막대 개수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엣지 컬러. 여기는 엣지 컬러는 그 히스토그램이 막대를 그리는 거잖아요. 막대 테두리의 색깔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컬러는 막대 안쪽을, 내부를 채우는 색깔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요 정도만 파라미터를 사용하셔도요, 그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네, 히스토그램이 뭔지 아시겠죠? 히스토그램.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5분 쉬었다 할게요.